예, 2024년 9월 20일 음력으로 8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바깥에는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별로 그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요. 또 저 역시도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 세상 만사가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젊을 때는 이 학문을 완성해야 된다. 또 학문을 좀 집대성해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의 모든 문제는 무지로부터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 무지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뭐해 먹고 살지 그러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창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이게 온전한 가정이 평온하지 않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하다가 저같이 한 60줄에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해야 될 내용이 매우 좀 중요한 강의인데요. 오늘이 한국문명학술원 299번째 추석 특집 10번째 강의인데요. 아마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아마 이 동영상에 올라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서해 대평원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일 먼저 제가 서해 대평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요. 또 이 막바지에 우리가 지금 이제 동해 바다 환동의 문화권이라 그러는 문명권이라는데 이 환동의 문명권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연해주 볼로치카 유적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연해주 볼로치카 유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순다대로 순다 환원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서해 대평원에서 수수만 년 살아가면서 수렵과 채집, 어료, 농경, 자연농법을 하면서 살다가 추우면 동굴에서 살고 또 갯벌에 나가서 조개를 주워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 인간은 끊임없는 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북쪽으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 북쪽으로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바로 연해주와 북간도에 걸쳐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해발 여기가 해발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600에서 700 정도 고지를 이루고 있으면서 또 이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면서 바다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아무르강이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연해주 북간도 지역이 우리의 상고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고사가 있고 상고사 1기, 상고사 2기가 있는데 상고사 2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북방문화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연해주 볼로치카 유적이 바로 우리의 한국인의
이동 경로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현재 북위 42.8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경 133도 정도 되는 위치인데요. 여기에서 북위 42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바로 툰투라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북위 66.6도가 툰투라 지역이니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천추강력, 천추한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사냥이라는 것입니다. 사냥. 자, 그래서 몰이식 사냥에서부터 타격식 사냥을 시작한 것이 바로 흑요석 혁명과 함께 일어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에 흑요석을 가지고 북방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이 동서남북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북방 천추강력 천추한인들이 출발한 그 기점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연해주 블루치카 유적이 있는 이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선사 문화의 원류를 찾고자 하는 목적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우리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유적도 여기에 이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그 발굴단과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단과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지부의 고고학 민족학 연구소가 2000 몇 년도지? 2002년도에 시작해서 1차 발굴이 2002년도가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위에 보이고 있는 저 위에 책에서 보이고 있는 연해주 블루치카 유적 2라고 써 있는 저기 2005년도고요. 그 옆에 있는 연해주 블루치카 유적 3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2006년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삼원 제국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북위 35도에서 북위 40도에 걸쳐 있는 쓰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추나 추동 문명, 중방 문화권, 지중해 문화권, 연해주 문화권, 이 문화권이 바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환국인의 이동 경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블루치카 연해주 블루치카 유적에 대한 머리말을 어떤 취지로 이런 글을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유튜브로 처음으로 제가 환구문명학술원 이름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지부 고고학 민족학 연구소는 공동 학술 발굴 조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선사 문화의 원료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유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본 열도와 동해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환동해 문명권이라고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서쪽으로는 조선반도를 끼고 있는 서쪽의 동해반도와 서해대평원과 동쪽으로는 동해 그 문명권의 핵심 센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연해주 북간도 바로 이 블루치카 유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고사나 고대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기본적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도 이 글을 지금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상개년 조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했고요. 아물의 미케르로 불리는 신석기 시대 수추섬 유적을 대상으로 했고요. 수혈 주거시 5기, 석기 제작장 2기를 비롯하여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유물을 발굴하고 이를 세 권의 보고서로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세 권의 책으로 지금 현재 제가 구입한 책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추섬 유적은 섬 내에 130개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대와 성소, 즉 제사 지는 곳에서의 유구가 분포하고 또한 아무르강 하류의 다양한 문화가 발굴되어 신석기 문화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3차에 걸친 한러 공동조사에서 신석기 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석기 제작장 이개소, 마린 스키아 문화와 중기로 편년되는 수월 주거지 4기, 말레이시아보 문화, 후기로 편년되는 수월 주거지 1기, 바저세노보스카 문화를 발굴했다. 이는 아무르강 하류의 신석기 문화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방 한반도 및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의 문명권이죠. 동북아시아의 평저 토기 문화의 시원으로서 평년 변청 과정의 요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2차 상개념 조사는 연해주의 볼로치카 초기 철기 시대의 말유적을 선정하여 2003년도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한러 공동발굴조사단이 본유적을 선정하게 되는 몇 가지 측면이 고려되었다는 것이죠. 첫째, 한반도 북부지방 철기 연구는 유적과 유물을 직접 식견할 수 없는 국내외 사정과 문헌기록 및 발굴조사의 부족으로 그동안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 축적되지 못하였다. 블루치카 유적은 한반도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부지방의 철기 문화와 동일한 문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철기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철기의 도입 및 제작은 동북아시아 선사 문화에서 사회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데 일대 사건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철기 문화의 개통, 변천의 과정, 편년 등 합일된 개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의 영토에 분할되어 있는 관계로 각각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러시아께서는 철기 문화가 아무르 유역에서 자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상한연대를 기원전 8세기, 7세기로 편연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과 일본학계에서는 철기 문화의 개통을 중국 전국시대 옛날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로 보고 있고요. 한국학계에서는 기원전 7, 8세기로 보는 입장과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견해도 나눠지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한러 공동 발굴 조사는 한반도 북부 지방은 물론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시아의 철기 문화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해주 지역에서도 다양한 철기 문화들이 확인되는 블루치카 유적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 결과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해주 블루치카 유적이 바로 철기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철기와 함께
또 그 유적이 발전되고 있는 청동기, 토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언덕에 이러한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가라는 어떤 그 샤먼 제국의 국강상 제도와 우리가 연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사 지역은 바로 러시아 연해주 남동부 지역인 파르틴잔스키구 나우드가시 북동편에 위치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동남쪽으로 약 4시간을 가다 보면은 나우드가시를 지나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브스코의 마을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이 마을이 북서쪽 넓은 초지를 관통하고 있는 비포장도를 따라서 약 7km 정도 가면 동해로 도출된 작은 언덕이 나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을 블루치카라고 부른다 이거죠. 블루치카 유적은 둔만강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km,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91km 떨어져 있는데, 수리적 위치는 북위 42.8도, 동경 133도 정도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방문화권이라 하면 북위 35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것이고, 요 북위 42.8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툰투라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함께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바로 신석기와 청동기, 철기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바로 한동해 문명권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해주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남쪽에 위치하여 서쪽과 남쪽으로 동해와 접해 있고, 연해주는 대부분이 해발 600에서 700 정도 산악지대인데, 이 연해주의 서남쪽인 우수리강과 한가호 주변에는 비교적 큰 평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해주는 이 산악지역이라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연해주의 면적은 74% 숲으로 덮여 있고,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홀림대이며, 기후는 계절풍 기후로 겨울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짧지만 기온은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간다. 여름은 흐리고 비가 많아 오며 온도 기온은 한 14도에서 20도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해주 지역의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내륙에서 확인된 오시노브카 유적과 동부지방에 발견된 우스치노브카 유적이 있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동해안 유적의 양상과 비슷한 일찍부터 주목받는 보이스만 문화와 자이사노버가 문화, 청동기 시대에 때는 시니카이 문화, 리도브카 문화로 알려져 있다 이거죠. 한편 연해주의 철기 문화는 크게 여기 안곱스키 문화가 중요한데요. 꾸로우노프가 문화도 중요하고, 연해주를 뻘제 문화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는 일정한 기간 공존하기도 하지만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면서 안곱스키 문화, 꾸로우노프가 문화, 뻘제 문화 순으로 상대 편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께서는 초기 철기의 연대를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기에서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 후 4세기까지 추정된다는 것이죠. 자, 유적은 파르티잔스키아 강이 동해와 만나는 삼각주 지역에 펼쳐진 남북항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 구릉은 평지와 맞닿고 다시 동해 쪽 서쪽으로 우뚝 솟은 해발 25m의 언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언덕 전체가 본 유적에 속한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샤먼 제국의 국강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언덕은 북서쪽으로 남동쪽으로 약 160m 뻗어져 있고, 언덕의 정상부의 넓이는 50에서 60m로 좁으나
평지와 만나는 구릉 사면 기접의 폭은 80에서 85m로 넓어진다. 따라서 전체적인 형태는 고구마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블루치카 언덕은 사면인 동쪽을 제외하고 사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의 요새로서 언덕의 정상부 및 바로 아래는 사면을 L자 계단식으로 굴착한 인공적인 평탄지 테라스가 또렷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 고상의 띠 형태로 남편에 4개서 북편에 6개, 북편의 평탄지는 폭이 5, 6m 내외나 남편의 평탄치는 폭이 5에서 10m 북편보다 넓다는 것이죠. 유적의 정상부는 산불로 인해 큰 나무는 없고 1m 내외의 잡풀과 관목만이 무성히 자라고 있으며 동사면 하단부에는 떡갈나무, 피나무, 도토리나무가 듬성듬성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적의 사방으로는 현재 휴경지와 목초지로 활용하고 있는 삼각주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유적의 서쪽과 남서쪽의 나우뜨가망 연결되는 리바지에 스코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 줄기의 색강이 이 호수로 흘러들어간다 이거죠. 북서쪽은 파르티 짠스까야 강이 동해로 유입되는 강어기이고 더 남서쪽으로는 시스트라 산이 있고 동쪽은 비교적 높은 구릉이 북서쪽으로 향하고 북쪽에는 채석장에 사용되었던 브라트 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죠. 한편 본 유적은 아클라드 니코프에 의해서 1960년에 발견되었으며 1970년에 아클라드 니코프 AP와 본 발굴의 공동 발굴 책임자인 메드베데프 VI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거죠. 당시의 조사 시점은 언덕 정상부의 바로 아래에 해당되는 두 번째 평탄지로 유적의 중앙에 보면 약간 남쪽 편으로 치우친 지점이며 100평방미터의 면적을 발굴하였다 이거죠. 조사 결과 신석기에서 초기 철기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온돌 시설을 갖춘 볼제 주거지 일부가 확인되었다 이거죠. 당시 본 유적이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는 연해주 지역 초기 철기 지대의 모든 문화 유형의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추석 그 10번째 이렇게 앞에 블라디보스톡, 블루치카, 하바롭스크, 아무르강, 예, 그 다음에 서예대평은 환동의 문화권 이거를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조선반도의 학문의 메카이고 조선반도가 학문의 본향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저는 그동안 환구 문명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기내서 세계민주주의 내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연방 모형으로서 우리가 조선반도를 통일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보다 더 이 문화적, 문명적, 기술적으로 발전된 시야를 가지고 한국사의 징검다리를 한번 놓아보겠다는 취지로 근 7, 8년 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책도 사게 되고 또 많은 또 선생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중에서는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우 강산 박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삼원제국 삼원문명을 쓰신 우리가 박용숙 선생님 같은 이런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이신 최동수 인사조직 연구소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70줄에 접어들어 있어서 지금도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많은 지식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을 무릅쓰고 또 제때에 밥을 먹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특히 제가 올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로 눈도 침침하고 또 그동안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 마음이 좀 잡잡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건강 문제와 더불어서 매우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구문명학술은 이 책을 지금 1권 2권 해서 꾸준히 막 이게 아주 줄기차게 제가 꾸준히 막 줄기차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재 놓여져 있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스님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환구문명사를 한번 복원해 보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마지막으로 이 환동의 문명권과 연해주 블루치카 유적 항상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연해주와 북간도가 중요하고 북간도와 연해주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북방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바로 사냥을 위해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바로 툰트라 지역까지 도달을 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또 연금술을 공부하고 흑요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동서남북으로 남진해 와서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에 북방에서 내려온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흑요석 혁명을 화살을 가지고 이 권력자를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11,700년경에 마지막 빙하가 끝나면서 홀로스의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때에 기후 변화로 인하여 많은 지진, 해일,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크나큰 중요한 것이 바로 홍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지형이라든지 많은 우리가 빙하기 시대 때 약 258만 년 동안의 마지막 빙하기의 마지막 10만 년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유족과 유선들이 바로 물에 잠기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비령기라고 말하는 막 가장 추웠던 혹독한 빙하기가 1만 7천 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경에부터 시작돼 가지고 1만 7천 년 전에 가장 혹독하게 춥게 됐는데 이때 바로 북방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천산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고성이라는 것은 바로 천산의 돌로서 사여져 있는 요새 타클라마칸 사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히말라야 곤륜산과 그 다음에 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지고 수위를 조절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과,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사냥 이런 삼원제국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런 유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비가 끝나는 해수면이 안정이 되고 있는 8,000년, 9,000년 되면서 바로 이 마고성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됐는데 서쪽으로 간 세력을 금화 세력이라 하고 동쪽으로 간 세력을 우리가 태백이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간 사람이 정착했던 곳이 바로 코카서스 산맥 기억이 났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에 자리 잡았고요. 거기서부터 발원하여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우르 지역에서 수메르 족이 매우 발전하였고 이 수메르 족이 가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다시 이집트 문명을 낳았고요. 이집트 문명과 더불어서 지중해의 큰 섬 크레타 섬의 문명을 낳았고 그 크레타 섬이 다시 에게해의 미케네 문명을 낳았고 그 미케네 문명과 함께 지중해 문명권이 청동과 함께 주석을 찾기 위한 혈안으로 전 세계를 쑤시고 다녔는데 이러한 세력들이 바로 동북아의 연해주까지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들이 바로 연해주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연해주와 지중해 문명권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으로 올라갔던 문명권이 바로 우리가 홍사 문명, 바로 요하 문명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간 문명이 황하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간 문명이 바로 인더스 힌두쿠시 산을 넘어서 인더스 문명, 모헨조다라 문명, 펀잡 지방의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고성 부도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마고성을 이해하고 환단고기가 말하고자 하는 책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 북방 천축강력 천축환인 시대 때는 바로 삼원제국의 삼지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군사계급,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이 하나의 분권화되어 있는 연방 형태에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완하고 협동하는 이러한 체제이지 누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계급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바람 사상이 바로 풍류도이고요. 현재 그 풍류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인도의 힌두교이고요.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카스트 제도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골품 제도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품 제도는 신분 사회이지 계급 사회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한국 문명학술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쇼킹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원주, 하원주가 바로 한나라 다음에 은나라, 은나라 다음에 우리가 주나라가 아니라 하은주는 삼원일체사성으로 삼지세력에 사여져 있는 삼원제국의 하나의 분화이다. 그리고 환인, 환웅 당군도 환인은 제사장을 말하고 환웅은 군사계급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당군은 농사의 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기록에는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환인 속에 환웅과 당군이 있고요. 환웅 속에 환인과 당군이 있고요. 당군 속에서도 환인과 환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 흐름은 바로 삼지 세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은주가 그러하고 환인환웅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사만이 그러하고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신라가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신라 사만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 당군 환인 하은주 이 모두는 사면 제국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우리가 상고사나 고대사에 밀착하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